주식하고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때가 뭐다? 그때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부동산 주식 매수 찬스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리치고 팀의 김기현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아마도 지금 도대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마치고 언제부터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고, 요즘에 이제 엄청난 이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만 하면 다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제가 남들과 왜 다른 생각을 좀 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 이제 그림은 뭐냐면 이 앙드레 토스콜란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제 투자자가 만드신 이 달걀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의 변화에 따른 자산 시장의 큰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 필명이 리치톡톡입니다. 리치톡톡.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리치톡톡 김기원이라는 이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리치톡톡 김기원의 진짜 찐팬, 완전 초창기부터 찐팬이시라면 제가 2018년 초에 출간한 제 첫 번째 책, 빅데이터 부동산 책이라는 그 내용을 다 보셨다면 아마 요 차트, 요 그림을 아마 보셨을 거고요. 자, 이게 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크게 대세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금리가 내리긴 했지만 그 안에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또 소파동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리가 이 어떤 혈압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경제의 어떤 이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금리를 조절해 가면서 경제를 크게 컨트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론상으로는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큼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니까 뭐예요? 주식시장이 미리 선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 금리의 최바닥 부분부터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굳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만 해도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2년 10월달 지금 은행에 5% 이자를 준다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굳이 뭐하러 위험한 주식에 투자를 하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금의 흐름은 이제 주식에서 어디로 올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서 이 예금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어떤 시기에 얼만큼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지 늦게 올리니까 올라간다 내려가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어때요? 속도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 치솟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예금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리고 급속도로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부동산은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어때요? 엄청난 고평가였잖아요. 그것도 사상 최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미 이야기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실제 어떤 사용가치 전세 대비해서 물가 대비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국민 순자산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제가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들었잖아요. 왜? 김기현은 리치톡톡 김기현은 쫄보 투자자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다 직접 만들어봤는데 너무나도 고평가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명백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부동산 10년 만에 올까 말까한 절호의 매도 기회니까 빠르게 팔아라. 그때 욕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부동산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예, 금리가 바닥을 쳤을 때부터 부동산이 좋고, 예,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다? 꺼진다. 주식 부동산이 같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어디로 몰린다? 예금으로 몰린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상이 언젠가는 아마도 멈추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금리가 이렇게 최고점 찍고 멈추는 거죠. 그리고 멈췄다가 인하를 하는 시기가 또 올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빨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뭐 지금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니까 뭐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 초, 23년 초에도 금리 내릴 거다. 또 지금 이제 점도표 상으로 보면은 일단 금리 인상은 내년 중순이나 내년 연말 정도까지, 즉 이 고점이 23년 중순부터 23년 말 어느 즈음에 금리의 최고점이 아마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미래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뀌는 미래 데이터를 계속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경제의 어떤 예측이나 전망이라는 건 뭐냐면 사냥하고 똑같아요. 자, 전망이란 이 토끼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단 말이에요. 미래는 계속 바뀌어요. 움직이죠. 그럼 내가 총을 원래는 왼쪽으로 내가 겨니고 있었어. 그쵸? 전망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했어요. 근데 토끼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럼 전망을 바꿔야죠. 근데 이제 정말 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했죠. 아니, 왜 그때는 이 얘기 해놓고 왜 전망을 바꾸냐. 전망을 바꾸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바뀌는데. 자, 이런 일단 전제를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사실 너무나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이러한 전망이 지금 상태로 전망하는 거고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주식은 다시 대세 상승하고 부동산도 다시 대세 상승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한 스텝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 쉽게 이런 큰 어떤 대세에 이게 금방 오지 않아요. 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큼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질 만큼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07년 말부터 금리 인하했죠, 미국이. 2007년 말부터 금리 인하했고 한국은 2008년부터 금리 인하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나요? 아니잖아요. 안 좋아졌잖아요, 여러분들. 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경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어떤 이런 전통적인 이론으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유동성과 금리를 초저금리로 낮췄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자산시장의 버블이 2020년 초중반부터 2021년 중순까지 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잡으려고 일부러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 중앙은행 파월이 얘기하잖아. 고통스러울 거다. 경제 안 좋아질 거다. 부동산 사지 마라. 부동산 안 좋아질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아예 얘기를 하고 지금 금리를 무슨 얘기예요? 돈의 고삐를 엄청나게 지금 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내년 중순이 됐든 내년 연말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미국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 인하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경제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다. 그런데 주식이랑 부동산이 좋아진다? 택도 없다. 자, 그럼 그 시기에 왕은 누구냐? 그 시기의 왕은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자, 지금 주식하고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죠. 네,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아주 이제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많이 틀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언제가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되면 그때는 돈이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다? 채권이다. 여러분들 2008년 금융위기 때 터지기 전부터 금리 인하했을 때 채권 수익률이 얼마나 좋았는지 검색 한번 해보세요. 10%도 넘어요.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년 어느 즈음부터 투자의 왕은 누구다? 채권이다. 채권. 아시겠습니까? 주식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식 부동산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절호의 찬스를.
내년 어느 즈음부터 금리가 인상이 멈추면 채권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어떤 자산 배분 이런 로직으로 했던 게 수익률이 별로 올해는 좋지 못합니다. 왜? 몇십 년 만에 지금 벌어지는 아주 특이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내년이 되면 아마도 이 자산 배분 전략이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자라면, 자,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져요. 심각하게 망가진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단기 반등 올 수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도 벌써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조만간 기회 올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저희 또 리치고 팀에서 대단한 걸 만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생각보다 기회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뭐다? 이젠 누구한테 기회가 온다? 예, 부동산. 그리고 누구? 주식. 그리고 언제? 예,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라 금리를 계속 인하해서 금리가 바닥을 쳤을 때. 예,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한 번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좋아지는 건 금리 인하 시작한 시점이 아니고 금리 인하를 멈췄을 때. 그때가 뭐다? 그때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부동산, 주식, 매수 찬스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지금 전문가분들이 뭐 금리 인상만 멈추면 뭐 다시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한번 내년 중순이나 가을쯤에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큰 맥락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소중한 자산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재테크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잘못된 재테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투자로 따지면 이 손실폭을 줄여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또한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제가 갈고 닦은 이런 경제나 지식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고 다시 또 방향 잘 잡아나가면 됩니다.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리 인상이 멈췄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